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희생재물 탄압 운문하며 심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드라마틱한 심파극을 연출하려고 자신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집결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심지어 비리 혐의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원에게까지 업소하는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 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이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비율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결국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특권층의 폭리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고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시장 주변 인물들이 불법 개입해서 범죄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 비리 주범이며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사죄나 반성,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비정상이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말씀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온갖 비리 혐의를 가진 인물이 제1야당 대표로 된 다음 대한민국 제1야당은 방탄정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흙탕이 되어서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 증세만 그동안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 리스크에 당 전체가 허우적거리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10번이라도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에서부터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면서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하는 것 등과 같은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